이번 시간에는 K평균 군집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죠. 우리가 이제까지 기계학습 방법들, 머신러닝 방법, 기초적인 방법들 중에 K가 달린 것들 중에 하나 배운 게 KNN을 배웠습니다. 드디어 이제 K 평균 군집하는 K 민즈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 K라는 용어를 만나면 이제 집단을 뜻하거나 개수를 뜻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인접한 데이터의 개수이고, 이 경우는 인접한 데이터의 군집의 인접한 데이터의 개수라기보다는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어, K개의 집단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K민즈는 가장 이제 법령적으로 활용이 되는 방법이고요. 어, 내가 전체 데이터를 전체 표본 전체 정의역을 K개의 분할된 공간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개로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K 민즈가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용량 자료에 이제 많이 계산이 간단하게 알고리즘 간단하기 때문에 대용량 자료에 많이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는 내가 전체 정의역을 X의 공간을 몇 개의 부분 공간으로 나누지에 대해서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몇 개의 군집으로 할당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 그 결정하고 랜덤으로 예를 들면 2차원만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가 2차원으로만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어, 각 군집의 중심을 임의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할당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가 어떻게 있을 텐데 임의대로 설정을 이렇게 해보기로 하죠. 그러면 이제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있을 텐데 내가 임의적으로 어떤 위치를 결정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자기 자신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이 동그라미 영역을 1번, x표를 2번으로 한다면 이 중에 어디가 자기 자신과 가까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단계 2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쪽에 있는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집단들은 아무래도 이쪽이 더 가깝겠죠. 그러면 얘 멤버십은 1번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얘는 2번 집단으로 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내가 할당된 멤버십을 가지고 새로운 군집 중심을 재산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단계 1과 2를 반복적으로 여기가 다 파란색입니다. 단계 1과 2를 이런 이 처음에 설정한 이런 그 군집이 변화가 없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군집의 개수를 처음에 이제 K개로 설정을 하면 랜덤으로 5개의 지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결정합니다. 랜덤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이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요 5개랑 자기랑 비교를 해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할당을 합니다. 이 색깔이 이렇게 자주색인가요? 보라색인가요? 이 색깔이 이 1번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뜻하고요. 빨간색은 어디죠?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는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여기 4번이 이쯤에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빨간색 여기 있는 거는 4번과 관련된 요거 조금 오류가 있네요. 이 빨간색까지 갈 리가 없는데 여기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라고 하시죠. 보시면 돼요. 파란색은 좀 명확하죠. 처음에 랜덤으로 잡은 녀석이 이쪽 영역에 있는 데이터는 여기랑 가장 가까워서 파란색 5번 영역으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색깔 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로 된 건 뭐냐 하면 이제 멤버십이 결정되면 그 멤버십의 새로운 대표점을 업데이팅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잡아 이 멤버십에 있는 속한 자료줄에 예를 들어 단순 평균을 x의 평균, y의 평균, 축의 평균을 내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하고요. 다른 지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단계를 즉 멤버를 할당된 다음에 군집의 중심 업데이트, 이 두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제가 간단한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이 예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총 7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7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7개의 데이터에 이 x1, x2는 2차원의 좌표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K2로 설정을 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집단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알고리즘을 돌리면 랜덤으로 두 개의 공간상의 좌표를 찍겠죠. 그걸 ID 4번과 6번으로 한번 설정을 했다라고 합시다.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 보통 이제 공간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웬만한 대부분의 패키지가 처음에는 관측한 데이터의 위치를 뽑습니다. 그래서 4번 이 지점이죠. 그 다음에 6번은 색깔을 제가 다르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를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빨간색과 파란색의 두 중심이 있으니까 1번부터 7번을 돌아가면서 어디까지 둘 중에 어디가 가까운지를 표시하기로 합시다. 자, 먼저 자기 자신은요. 자기 4번은 파란색만 먼저, 지금 파란색이니까 파란색만 먼저 표식을 할게요. 6번인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과 지금 현재 벡터 파란색이 자기 자신이니까 거리는 얼마죠? 자기 자신에 대한 거리는 제로이기 때문에 파란색의 집단으로 할당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맨하탄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앞전 슬라이드에서는 이걸 블록 거리, 그 다음에 시티 거리, 디스턴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맨하탄 거리라는 게 동일한 의미로 쓰는데 이 세 가지 용어를 다 같이 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에 이렇게 빌딩들이 이렇게 맞춰놓은 있으면 이게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을 갈 때 이렇게 이제 그렇죠?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건물을 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블록별로 이렇게 간다는 의미에서 L1 거리를 맨하탄 거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블록의 개수만 이제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블록이 6번까지 블록이 몇 개죠? 하나, 둘, 여기가 반이에요. 그래서 6번과 7번의 디스턴스는 맨하탄 기준으로 2.5입니다. 그러면 이 7번 입장에서 4번까지는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제가 바꿔야 되는데 7번 입장에서 4번까지의 거리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에요. 5예요. 어디가 더 가깝죠? 여기죠. 그래서 7번 입장에서는 6번으로 할당이 돼서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5번이 이제 가장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와 맨하탄 거리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5번 이 좌표점에서 6번까지의 CT 거리는 한 칸, 두 칸, 반 칸, 2.5칸이에요. 반면에 5번에서 4번까지의 CT 블록 거리는 한 칸, 두 칸이에요. 자, 어디가 더 가깝죠? 5번은 4번과 가까워서 빨간색으로 다 표현되고요. 나머지 데이터도 다 빨간색과 거리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계 1번.
가장 모든 데이터가 가상에 처음에 설정된 군집의 대표점까지의 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1번부터 5번까지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요. 나머지 6번과 7번이 또 하나의 군집을 이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그룹에서 대표점을 새로 업데이팅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각 좌표축의 산술 평균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평균, 여기서의 평균을 구해서 3.6과 5.1을 계산했습니다. 3.6을 표현을 하면요, 대략 여기가 3입니다. 3.6이면 대충 x축은 이쯤 되고 5.2니까 여기가 5죠. 대충 이쯤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클래스 빨간색은 대표점이 어디로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을 업데이팅, 즉 갱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7번은 6번, 7번 두 개의 군집만 이루고 있으니까 이거는 6번, 7번의 얘의 평균을 계산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쯤에 오겠죠? roughly. 그러면 원래 평균은 6번이 위치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죠. 즉 업데이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과정을 업데이팅 되고 나면 또다시 모든 데이터를 현재 주어진 대표 지점이 이제 얘와 1번과 2번이 여기 있죠. 그러면 모든 점 7개의 점을 이제 1번, 2번에 있는 대표 평균 벡터랑의 차이를 계산해서 가까운 거리를 가지는 집단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군집을 할당을 하고 알로케이션을 하고 갱신을 합니다. 갱신,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모든 자료점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동이 없으면, 즉 예를 들어 멤버십을 1번을 가졌는데 그 다음 업데이팅 때는 이제 2번을 가지고 이렇게 바뀌지가 않고 이제 멤버십이 유지가 되면 알고리즘은 이제 종료하고 스탑을 하고 이제 최종적인 군집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에는 관측한 데이터 포인트를 대표점을 잡았는데 업데이팅하면 일종의 이제 평균과 같은 가상의 대표점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K 평균 군집 분석의 방법 K-민즈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의점은요, K가 이제 몇 개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과서 등을 혹은 참고문을 통해서 이 K에 따라서 사전에 K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방금 전에 얘기해서 2개를 했지만 3개가 될 수도 있고요, 4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값들을 대해서 이제 일종의 기준값을 둬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 시행을 했을 때 그 기준값이 가장 정확하거나 혹은 오차가 적거나 그런 기준을 통해서 이 최적의 K 옵티마를 고르게 되는 거죠. 즉 기준에서 가장 베스트가 되는 녀석을 군집 개수로 보통 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K가 커지면 어떨까요? 원래 전체 집단을 이제 부분적인 집단으로 나누려는 게 목적인데, 이 K가 너무 크면 너무 많이 세분화되면 해석하는 데나 이런 데는에서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적당한 K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면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또 얼로케이션을 하는 데서도 그 계산적인 복잡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군집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 군집의 결과가 많이 이제 바뀔 수가 있고요.
근데 잘 안 바뀌면 그 데이터는 굉장히 군집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가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할 때마다 결과가 많이 틀려진다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군집 파악에는 서로 이제 이렇게 엮여일 수가 있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K를 5라고 할 수가 있을지 혹은 어떤 분들은 이게 K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경우는 집단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라고 또 보는 분도 또 계시고요. 근데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물론 2차원 상에서는 K가 5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다차원 공간에 가면 얘가 이 깊이로 만약 아래로 내려 있으면 또 어떤 관계가 있을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데이터에서 모의 실험을 해보면 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어떻죠? 이런 두 지점은 예를 들면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한다면 매우 가깝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집단과 이러한 집단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돌려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묶일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 거리를 활용을 하면, 즉 이러한 다양체적인 매니폴드 구조를 충분히 반영을 못하면 이렇게 좌표점에서 가까운 걸로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묶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경우도 역시 이렇게 묶일 수도 있고 얘만 따로 분리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얘끼리 묶이고 얘만 따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혹은 K가 3으로 하면 하나, 둘, 셋이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K를 4로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또 잘 가늠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점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이제 민감한 편이고요. 이제 이러한 표현은 뭐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제 요게 좀 둔감한 방법들이 또 개발되기도 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이제 K 시리즈 중에 군집 분석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K-민즈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K-민즈 방법은 탐색적이고요. 어떠한 종류의 행태든 거리만 디파인을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데 용이하고요. 단점은 이제 이런 거리가 데이터가 가진 그 단위에 따라서 엄청 이제 의존을 하고요. 초기 이제 몇 개로 할래? 이런 것도 많은 이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결과 해석이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최종 군집으로 대표점으로 두 개가 결정이 되었고 1, 2, 3번 1, 2, 3, 4, 5의 평균이 이제 이 대표점인데 연속적인 값에서의 이 5개의 데이터의 프로파일링은 이제 3.6과 5.1을 보통 씁니다. 그러면 3.6과 5.1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3.6과 5.2는 이 데이터에서는 이제 관측이 안 된 값이고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데이터 속성에 따라서 틀리겠죠. 어쨌든 이런 결과를 해석하는 데서도 이제 단순 평균을만으로 했을 때는 해석상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훨씬 장점이 많죠. 그래서 군집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K-민즈에 대해서 군집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